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오늘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국악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 또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제가 평생 품었던 저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평택 오늘 이번 안전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도 고마워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가르치고 그냥 연주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무조건 자우지에 와야겠다. 그냥 되든 안 되든 말씀도 드려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덮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잘하시는데요. 그럼요. 한번 그 기억 속에 아버님을 한번 더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아버님의 일상적인 모습하고 또 성품은 어떠셨는지. 예, 저희 아버님은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버님하고 좀 틀리셨던 것 같아요. 뭐 아빠, 우리 아빠라는 얘기 안 써보고 아버지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늘 음악하고 계셨고 밖에서 공연하시고 어머님하고 늘 밖에서 계셨고, 그래서 아버님의 그런 보통 아버지하고는 틀린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버님은요 마음이 맑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따뜻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굉장히 정의로운 면도 있으셔서 제가 어렸을 적에 매를 제일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좀 장난이 심했고, 그래서 늘 주의를 받으면은 아버님은 감성을 내기보다는 너는 오늘 이게 잘못했으니까 너 내일 또 잘못하면 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남자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불러다 놓고 또 야단치시면 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약속을 딱 지키셔요. 메추리를 가지고 오셔서 딱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매를 제일 많이 맞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속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짓고 고쳐가는 모습,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다른 아버님들처럼 뭐 사랑도 주시고 이런 것보다는 가르쳐 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걸 주셨고, 또 하나는 제자님들도 모시고 있을 때 보면 그때는 아빠 같으신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오셨을 때 길이 멀었어요. 차도 없었고. 그랬을 때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사실은 아버님의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언제 오늘 저녁거리 해놓으면 제자님도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밥 드리고, 이래서 제자님들 걸어가는 게 안쓰럽다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따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는 그 아버님하고 자상하시고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젊은 아이들의 희망을 주신 또 그런 면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의외네요. 오히려 자녀분들한테 너무하시고 제자들한테 되게 부드러우신 그런 분이셨네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지영희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요. 또 작곡가, 뭐 교육자, 또 연주가 이런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런 거에서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 아버님은 연주자로서도 물론 소리를 내시면은요 사실 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피리를 잘 부셨어요. 피리를 잘 부셔서 선생님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아버님이 쓰셨던 악기들은 피리, 해금 이 두 가지를 쓰세요. 그래서 피리를 부시는 분이 오시면 해금을 하시고, 해금하시는 분이 오시면 피리를 부시고, 이렇게 해서 뭐 장단은 물론이고 이래서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치기를 싫어하셔서 소리도 제일 잘하셨지만은 이걸 우리의 음악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으셔가지고 뭔가 기록을 많이 남기시고, 또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을 발전시키는 그런 커다란 밑거름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작곡도 되셨고, 그 다음에 학술적인 면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적이고 이런 면을 아마 다 그냥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1962년도에요. 예. 세계 민속음악예술제가 파리에서 열렸었잖아요. 예, 뭐죠. 그때 당시에 굉장한 세계적인 극찬을 받으셨다는데, 그때 공연 내용하고 또 어떤 호응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마 민속음악으로 파리 민속예술제 참가하는 건 저희들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용하시는 선생님들, 김백번 선생님, 김문식 선생님,
그 다음에 박기희 선생님, 소리하시는 박기희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 지영이 성금년, 그 다음에 농악하시는 선생님 정호동 선생님, 이제 생각나네. 정호동 선생님, 전사조 선생님, 이렇게 분야를 골고루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분이 이제 김백본 선생님 제자분 둘, 제가 꼈어요. 사실은 그때 저 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춤도 추고 소리도 하고 악기도 만지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도 쓰니까 너가 가야겠다. 사람들 많이 가는 데보다 네가 낫지. 심부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그냥 부모님 쫓아서 나섰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무렵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시아 음악을 파리 민속예술제에서 이렇게 골고루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걸 하고 나니까는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긴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조용해서, 막이 열리기 전에 너무너무 조용해서 사람이 왔어 안 왔어 다들 뒤에서 한마디씩 하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으니까는 정장을 하셨어요. 정장을 하시고 조용히 앉으셔서 다들 들으시고 나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요,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기립박수를 치시면서 정말 좋았다. 그래서 그 신문에 정말 대대적으로 이런 좋은 음악이 정말 동양, 우리가 예의지국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나라 음악답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다 놀라셨어요. 놀라셔가지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시니까 신이 많이 나셨죠. 그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의 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아마 소중히 거기서 느끼신 것 같아서 돌아오셔가지고 많은 작업을 하셨죠. 예. 그러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 음악을 알리시는 역할을 하신 거네요. 예. 자, 저기 뒤에 사진 보니까요, 노란 동그라미가 있죠? 저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저예요. 정우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른같이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말도 지겹게 안 들었고 저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선생님 그때 그럼 그때 공연을 있어서 어떤 걸 하셨나요? 저는요 춤도 췄고, 그래서 제일 나쁜 것만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언니들은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 탈춤에서 이제 뭐라 그래, 뚜쟁이라는 분이, 여자분이 있어요. 그 스님이 오셨는데 스님을 홀리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 근데 언니 둘이 가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절을 시키더라고요. 그 절을 시켜가지고 저는 가면을 쓰고요, 그래서 탈춤 추면서 그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뚜쟁이가 된 거지. 이제 딸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고, 학춤을 춰야 되는데 박희 선생님이 이제 선녀가 되시고 학춤 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 보고 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다리가 이제 오늘은 좀 가늘어졌지만 그때는 제 별명이 덕수궁기둥이에요. 굵어서. 그래도 미니스커트 입었지만 그러니까 그냥 학다리 아셨죠? 이렇게 가늘어야 되는데 둥실한 다리가 날아다녔잖아요. 이렇게 탁 추고. 그랬더니 위에서 보니까 진짜 학이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정말 칭찬해 주셨어요.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 조명하시는 분들이 불란서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야 성재야 너 잘했다 그래가지고 칭찬을 주셔서 저기 유치진 선생님 단장님이 칭찬해 주신 기억이 나네요. 네. 굉장히 정말 호평받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선생님, 예. 지영이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로 이민을 가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을 이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민이란 말은 자기가 나라를 다시 선택해서 또 딴 나라로 가는 의미가 있다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너무 속상하고 그것도 같이 국악을 함께 몸을 담아서 평생을 지켜오신 분들이 서로의 뜻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오히려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국악협회에서 제명 처분을 하세요, 두 분을.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막 속상할 때 이모님이 하와이에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 언니가. 그래서 잠깐 와서 좀 몸도 좀 돌리고 이래라는데 아버지가 그렇지 맞아, 내가 여기 여자까지, 그러니까
민속예술제가 그 시작되고 나서 아버님이 하와이 가실 때까지 거의 1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외국 공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우리 음악을 이해해 주시고 더 잘 이해하시고 배우시려고 그러는 열정이 느껴지니까 그래 내가 하와이 가서 거기가 종족음악 그 학과가 있어서 그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 하와이 대학에 그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가르쳐서 우리 음악을 해야 돼. 그리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셨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그 심장이 안 좋으셨고 아버님은 또 기관지가 안 좋으셔서 병원을 좀 많이 다니셔서 생각보다 활동을 좀 그렇게 많이 못 하셨지만 민속예술원이라는 그 학원도 만드셨고 또 학교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대외적으로 뭐 대사관 일이나 했을 때 공연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좀 뜻을 이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셨고 몸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말년에 정말 그 뜻한 바를 다 이루시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52호 신하이 보유자이신 지영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하이라는 음악이 도대체 뭔가요? 아까 저기 보셨죠? 그거는 신과 인간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늘의 뜻을 전하고 하늘에서 그 뜻을 주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신하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완성을 가진 분들 전문 세계에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승화되어 있는 자유자재로 그 소리를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하이는 약속이 있어요. 장단이 약속이 있고 가는 길이 다 있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음악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의 그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신하위예요. 그래서 신하위는 맨 처음에는 그 무속음악에서 썼지만 다음에는 그 춤 반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살풀이라는 춤을 추는데 거기서 애를 푼다. 그래서 그 신하위가 그 음악으로 들어오면서 또 따로 이게 발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신하위라고 썼지만 알고 보면 신자, 신을 위는 위.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는 몇 번이고 지적을 하셨어요. 글대로 읽지 말고 이거는 무속에서 나온 언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하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인생을 거의 바치시고 그 음악의 완성도가 있는 분들이 자유자재로 즉흥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하위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을 때 좀 이렇게 흉내내는 게 많고 악보화된 게 많은데 그전에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자기의 뜻을 담아서 그 상황에 맞게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신하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을 위로하는 예. 음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본인도 인간도 함께 그거를 승화시켜서 힘을 얻고 그런 음악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영이루 해금 산조에 대해서 또 연주를 해볼 텐데요. 이 지영이루 해금 산조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아버님이 맨 처음에 그 해금은요 무속에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궁중음악에서 합주로 많이 썼는데 독주곡으로 나온 거는 아버님 그 지영이 산조가 처음일 거예요. 그 전에 누가 계신지는 전 아직 좀 못 들어서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중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아버님의 그 산조를 보면은요 그 당신이 그 평생의 그 많은 음악적인 요소를 하나를 이렇게 소화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의 변화라든가 그 음을 가지고 노는 게 남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 면이 좀 더 유사하고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훌륭한 음악인 우리가 해금 산조를 들을 텐데요. 이 해금 들을 때 우리가 국악을 들을 때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감상법이 정말 감상법은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으면 자주 보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저는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 또 나누고 싶어요. 저는 제가 국악한 걸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우리 언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우리의 고유한 음악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가끔 그 유학 가시는 우리
저기 아이들이 노래 나랑 음악을 해봐라 그러면은요 몰라요. 아리랑도 못해요. 서양 음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리랑이라도 우리 악기 이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고유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가졌다, 우리의 언어를 가졌다,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은 뭐죠? 애정과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이 우리 애기들도 제 자고는 있지만 소리가 나면 깰 거예요. 그 소리에 깨면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그 소리가 들어오면은 친숙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감상은 곧 시작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이제 그 해금사조를 연주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들어봐 주세요.